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파트 1입니다. 기존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됐습니다. 파트 1에서는 총칙, 훈련의 구분, 훈련, 개발훈련 중요시 대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결국 모든 국민한테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하고 촉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게 제1차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입니다.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 단체의 책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의 책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두 가지입니다.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책무, 그리고 사업주의 책무요. 개발 훈련 실시하는 자의 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선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해서 상담하고 취업 지도하고요.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게 바로 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람의 자의 책무예요. 사업주가 개발 선발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업주는 그 대신 마련된 선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요. 개발 훈련의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근로자가 교육에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한테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1차 필기 사지선다형에서 필요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업주 단체는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산업 현장 수요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별 수요조사 같은 노력해줘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야 돼요. 국민은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결국 지금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앞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나 전업주부나 군인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더 높은 향상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양성될 필요가 있죠. 양성 기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용된 자와 앞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이게 바로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위적이라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는 게 그리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이러이러한 훈련입니다. 모든 국민한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 이게 바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에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란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직업과 진로를 상담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자체를 만들거나 그때 필요한 매체를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에 관련한 어떤 조사나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정 직업훈련 시설이란 결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훈련 시설이란 뜻이에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설치하거나 설립된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학교 같은 것들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 이게 바로 지정 직업훈련 시설입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대상 연령은요, 18세가 아니고 15세입니다. 요즘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8세 아니고 15세 이상인 사람한테 실시하는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장이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서 15세 이상으로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에서 목적에 따른 구분과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따른 구분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목적에는 기초 직무 능력을 양성하려는 양성훈련, 더 높은 수준을 만들어내려는 향상훈련,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려는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상, 향상, 전직은 훈련 목적이고요. 나머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다 방법에 따른 겁니다. 집체훈련은 뭔가 시설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훈련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시설, 여기에서 산업의 생산시설과 근무장소는 제외,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집체, 모여서 하니까 집체훈련이고요. 혼합훈련은요,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혼합훈련입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성훈련은 기초 능력자를 양성하는 거고요. 향상훈련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향상시키는 거고요. 전직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양성훈련이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요. 기초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돼요. 향상훈련,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기술 발전에 맞춰서 지식, 기능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이게 바로 향상하는 향상훈련이고요. 전직훈련이라는 거는요,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이요.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이게 바로 전직훈련입니다. 통신훈련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말합니다. 개발훈련 중요시 대상자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시 대상이 아닌 자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제조업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조업 관련자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법률이 바뀌면서 제조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비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제조업자만 들어가면 모두 비대상이에요. 자, 두 번째, 비진학 청소년도 비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법률이 바뀌어서요. 비진학 청소년이란 말 대신에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말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입니다. 이건 대상이에요. 비진학 청소년은 비대상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것도 비대상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대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기억하는 게 좀 쉽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약자, 두 번째는 취업 약자,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기억하면 조금 기억이 쉽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취업 약자들은 고령자, 장애인, 제대군인,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단시간 파견 근로자 이런 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 그룹이에요. 바로 5.18 유공자, 보훈 대상자 같은 거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 바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중요시 대상자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